어저께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내려가서 그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셔가지고 저런 그 기념비적인 사진을 갖다가 찍으셨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가 뭐냐? 참 이름부터가 좀 특이하죠, 그죠? 광주형 일자리. 그럼 뭐 군산형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울산형 일자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특히 어떤 근로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근로 조건을 갖다가 이게 함부로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역을 붙여가지고 무슨 어디 뭐 광주형 또는 군산형 일자리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게 사실은 좀 이게 말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상 저거를 갖다가 이제 그 광주형 일자리로 불렀는데, 저거가 이제 2014년 6월 달에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윤장현 시장이 했던 공약이 바로 저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그때 그 컨셉이 하고 지금 현재 그 구현되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광주시하고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 7천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합쳐가지고요. 그 광주시가 현재로서는 제1대 주주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2대 주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뭐 중공기업 비슷한 겁니다, 이게. 어쨌든 그 광주 그 삐끄린 산단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장을 짓는데 이게 연간 10만 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영 SUV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스포츠 유틸리티 카라고 비클이라고 그러는데 그 차를 갖다가 생산을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근로조건입니다. 근로조건이 주 44시간 기준 연 3,500만 원 정도 수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뭐 연장근로 하면은 4,000에서 4,500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차를 만약에 울산 공장에 올려놓고 그대로 생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비슷한 조건으로 주 44시간 기준으로 하면 평균 연봉이 한 7천에서 8천 정도 될 거고요. 연장 근로, 뭐 주말 연장 근로까지 다 합치면은 한 9천에서 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경차는 그만큼 마진이 박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비, 즉 이 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되면은 경차는 도저히 재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차는 사실은 이 현대기아 자동차 본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요. 저기 인도 공장, 멕시코 공장 뭐 이런 데서 사실은 생산을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지금 현재 동이오토라고 있습니다. 동이오토가 이제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 생산 그 공정을 갖다가 크게 분할해 가지고 그 협력업체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개를 갖다가 이렇게 외주화 줘서 그래서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현대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눈에 까십니다, 사실. 그래서 뭐 절망 공장이다 뭐다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갖다가 없애려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닝을 생산하는 동이오토하고 거의 비슷한 컨셉인데 단 이거는 뭐냐면은 민간 협력업체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아예 완성자 공장 하나를 만들고 이거를 갖다가 광주시하고 현대자동차 등이 합작으로 사실은 만든다는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및 근로조건은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렇게 딱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재산성이 사실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들 있잖아요. 연봉 한 9천에서 1억쯤 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눈에 가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자기들은
보다도 반값 연봉으로 자동차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광주형 일자리가 2014년에 공약돼 가지고 무려 5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비로소 이제 협약을 갖다가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지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지금 민주노총의 핵심인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과 그 다음에 금속노조가 격렬하게 사실은 반대를 갖다가 해왔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초에도 사실은 그때 이제 투자 협약식을 맺으려 그러다가 그때도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투자 협약식을 갖다가 딱 막 맺으려고 하니까 바로 그때 일단 현대자동차에서 총파업 선언을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 12월 4일하고 11월 5일에 이제 이렇게 민주노총이 바로 이제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냈는데, 그 성명 제목이 그겁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략적 광주형 일자리에 5천억 공적 자금 투입 누가 책임지냐.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애초 광주형 일자리는 얼마나 더 나쁜 노동조건 모델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임금의 하한선이 아니라 법에도 없는 임금 상한선을 놓고 협상을 했다. 임금 인상과 단체 협상을 최대 5년간 유예하는 와 같은 초법적 노동상권 무력화 모델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냐면은 무노조 특구 12월 5일날 발표한 그 민주노총 성명인데요. 이게 무노조 특구 노동상권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위법한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입니다. 이 단체 협약 그 5년 유예 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인데, 뭐냐면은 그냥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초입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임금 인상 투쟁을 해가지고 이게 6천, 7천, 8천으로 사실은 만들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채산성이 어느 정도 담보돼야 되니까 이 임금 및 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5년 동안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이 합의에 맞게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조항은 단지 단체 협약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상생협의회란 이름으로 노조할 권리를 봉쇄하고 무노조 경영을 지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노동상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노동상권 프리존 합의임을 입증한다. 일자리 창출을 볼모로 한 대국민 사기 합의다. 문재인 정부에게 광주형 일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세울 권한은 없다. 앞에선 노동 존중을 표방하고 뒤에서 노동 상권을 전면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여과 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 끝에서 하는 얘기가, 단체 교섭권을 35만 대까지 유예, 즉 5년 유예는 국제노동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방식의 노동기본권 제한으로 한미 FTA 19.2조 위반이기도 하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가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일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깔고 있는 게, 이분들이 원래 이게 사실은 3,500만원, 4천만원 정도를 받으면 될 일을 연봉 9,001억 원을 갖다가 받고 있다는데 문제였던 이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컨대 토요타나 폭스바겐하고 이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지금의 현대기아자동차는 인건비 비율이 지금 14%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토요타는 7% 내외고 폭스바겐 9% 내외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인건비가 높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높은 인건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당연히 협력업체를 쥐어짜야 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협력업체 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R&D 투자 같은 거를 갖다가 이것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를테면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대기아 자동차 입장에서는 국내에 도대체 공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1996년 이후로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에 완성차 공장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모닝을 생산하는 동이오토라는 것은 그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생겼고요. 보통 정상적인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완성차 공장이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게 생겨났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앞으로 아마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와 현대기아 자동차가 아마 노동조합이 격렬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분들이 촛불혁명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청구서를 갖다가 문정부에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정부는 사실은 이분들하고 사실은 스크럼을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앞으로 정말 사실 예측 불허합니다, 이게.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는 대단히 어떤 기형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떤 고용노동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뜨겁게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지금 고용노동 패러다임 핵심은 하는 일하고 받는 처우가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이게 임금과 근로조건이라는 건 원래는 그 생산성의 함수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어떤 직무에 따른 기업 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노동시장의 공정가격입니다. 예컨대 완성차 회사에서 내가 무슨 조립일을 갖다 한다, 도장일을 한다, 무슨 엔진의 핵심 부품을 깎는다, 또 조립을 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어떤 이게 딱 근로조건의 표준이라는 게 쭉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갖다가 거의 같은 난이도의 일을 갖다 해도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연봉 한 3, 4천이 되는 거고, 또 한 2차, 3차로 내려가서 똑같은 일을 하면 연봉 2천, 3천 밖에 안 되고, 근데 완성차 공장에서 일을 하면 이게 연봉 9천,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국이 전형적인 아주 악랄한 직장 계급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 계급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어떤 주된 주동력이 바로 이제 민주노총인데, 그래서 사실은 20년 동안 그 완성차 공장이 생기질 않았던 거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제값이죠. 사실은 그런 게 적정임금이라 부릅니다. 이게 2014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정임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갖다가 생산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적 상식이거든요. 그리고 적정임금을 갖고 어떤 그 생산을 하게 되면은 요게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은 한국에서 사실은 공장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기 어쩌면 인도라든지 뭐 멕시코 나갔던 미국 나갔던 공장들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게 틀어막았던 존재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하고 현대기아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실은 이른바 그 공공양반들도 계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떤 임금 및 근로조건을 이렇게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나 현대기아 자동차 확 끌어올려 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근로조건을 책정했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하고 강구한 스크럼을 갖다가 짜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이 스크럼을 갖다가 해체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의 어떤 철학 가치하고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앞짐없이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조형 일자리가 이게 어떤 보편 상식이고 청년과 미래 세대를 갖다 살리는 길이거든요, 이게. 아니, 그래서 아마 스태프들이 이제 꼬일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현대기아 자동차가 계속 딴지들을 갖다가 뭘 걸 겁니다. 걸 건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왜 불순한 의도가 왜 없겠습니까? 이게 아마 이게 이름부터도 광주형 일자리 이름을 사실은 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법적인 근로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노동관계법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협약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이게. 법으로 이게 보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이제 광주를 갖다가 이제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 때 아마 광주 민심과 호남 민심을 얻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죠? 즉 그러니까 이른바 촛불의 주력 부대라고 자처하는 이른바 민주노총하고는 상당히 척을 지면서 어쨌든 호남 민심과 광주 민심을 갖다 끼워안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죠. 근데 뭐 속이 뻔히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큰 어떤 대의로 봤을 때 이거는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사실 앞으로 더 나간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 노동관계법을 이 광역단체별로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즉 광주형 요 협약이 있잖아요. 협약이 법으로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노동관계법 자체를 갖다가 미국의 어떤 주정부나 독일의 어떤 주정부들처럼 이걸 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예컨대 뭐 최저임금 수준이라든지 그다음 노동시간이라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약간의 어떤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광주형 일자리다 또는 대구형 일자리라든지 예컨대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주형 일자리는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어떤 불안정한 구조고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냥 비용 대비 효율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 군산 공장 있잖아요. GM이 철수한 군산 공장, 그 자동차 공장 설비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한국까지 끼고 있어요. 새롭게 투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사서 그냥 공장 돌리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비용 경제적인 어떤 이 경제 논리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GM의 군산 공장을 이렇게 인수해 가지고 돌리는 것이 훨씬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박수를 갖다 쳐줘야 되는 거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지금 현재 그야말로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아주 몰상식한 고용 임금 체계 자체에 대해 가지고 파열구를 갖다가 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자, 어쨌든 저는 광주형 일자리가 잘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확산을 해야 됩니다.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군산형 일자리가 훨씬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딴 데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노총과 지금 우리 어떤 공공양반들께서 지금 이 주도하는 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고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이런 어떤 반역적인 어떤 고용노동 체제를 이거를 갖다가 혁파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저는 그 혁파의 어떤 이 파열구 혁파의 어떤 최초의 어떤 추동력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정략 내지는 어떤 정치적 꼼수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이 총선
내년 총선에 대비한 어떤 보석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 광주형 일자리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